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채 협상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네. 보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게 왜냐하면 나스닥이 현재 실적이 다 좋게 나옵니다. 예, 기술주들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차트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S&P 그럼 한 가지 궁금한 게 이렇게 그 차트상으로 이게 공간이 열렸다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할 때 보통 일봉을 보는 건가요? 주봉을 안 보고? 주봉이라고 일봉을 봐야죠. 일봉을 왜냐하면 주봉은 장기 추세를 보는 거고 우리가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우리가 예측해 보잖아요. 그럼 1년 후 같으면 굳이 뭐 일봉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런 경우는 반드시 이런 경우는 일봉을 보는 게 맞습니다. 주봉 정도는 그냥 이렇게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이렇게 찍어보면은 이제 이렇게 코로나 전에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럼 아직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즉 이제 금리가 뭐 인하된다든지 네. 이래 되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주봉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자, 일봉에서 자, S&P 500 같은 경우 보면은 자, 대표님 보면 여기가 음봉이 두 개 탁 생겼잖아요. 그래요. 이 원인은 이제 부채 협상 때문에 약간의 지금 안 좋게 본 거고 그 협상이 해결된다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다우존스는 이제 미국의 큰 제조업 대행 회사들 30개 정도로 이렇게 모아놓은 지수인데 이 종목은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많이 끊겼습니다. 부채 협상 관계없이 이렇게 끊기다 보여지거든요. 그럼 다우는 현재 좀 당분간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그래서 차트를 보고 이렇게 여기에 매물대가 많네 이러면은 좀 뭔가 이렇게 위로 가기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현재 보면은 2,500 이렇게 지지가 깨졌는데 나스닥이 이렇게 강한 상승을 하면서 또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지수가 지금 현재 2,500까지 왔습니다. 네. 근데 여기가 저번 2,800 저항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저항이 있는 경우, 약간의 제가 볼 때는 여기 돌파는 지금 당장 어렵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2,500이 거의 이제 지지됐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수는 여기서 2,500 정도 지지가 되고 또 2,580은 또 돌파는 어렵다. 그래서 약 하락, 행보, 당분간 그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상승하다가 2차 전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오늘 또 조정이 오면서 이렇게 밀리는데 결국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약간 행보, 약 하락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2차 전지가 대부분 조정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2,500이 이제 지지되는 이유가 삼성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번에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죠? 여기 6개월치 그때 찍어보면서 한 1억 2천만 원 주 이렇게 사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하기 때문에 지수가 생각만큼 안 밀릴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균 단가가 여기 보면은 62,000원. 그럼 62,000원 자기들 여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 8% 자, 이렇게 자기들의 수익이 나가 있는 경우고,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합니다. 삼성전자를. 그렇다면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이게 다시 이렇게 밀릴 가능성이 없거든요. 여기서 행보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밀리면 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현재 당분간은 250이 지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거래소의 한 2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등대불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 2,500은 지지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현재 지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분치한도 협상 그게 많이 뉴스에서 이야기가 되던데 그게 결국은 해결될 거지만 이렇게 한번 충격이 온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저는 이제 그런 또 거시경제에는 잘 또 전문가가 아닌데 항상 그렇게 또 서로 여당, 야당 서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되지 않겠나. 그래서 요번 주말 뭐 전후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70분 정도 협상을 했는데 70분, 90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 쏟다운 됐다 하더라고요. 연방에서 이제 뭐 직원들 월급 못 주고 이런 경우가 사태가 발생했는데
지금 어차피 이게 만약에 협상이 깨지면은 여든 야든 너무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해결됐기라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S&P 500하고 나스닥이 우상향을 그리면 예. 한국도 이제 2,580을 넘어서 쭉 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갈 가능성이 많죠. 이제 한국도 삼성전자를 워낙 시총의 비중하는 20%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삼성전자 현재 외국인들이 약 수익이 오늘 보면 한 8%에서 한 7, 9%밖에 안 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사 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본전 올 가능성이 없고 여기서 계속 지지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기관들도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최근에 하이닉스는 이렇게 올라올 때 기관이 주로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보면은 그죠?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하반기 때 종합지수는 위로 가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지난년도 거의 중반기부터 거의 삼성전자를 계속 세운 거 아닌가요? 다른 거 하나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삼성전자만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개별 종목 사도 뭐 조금 사고 조금 사였는데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만 산 거죠. 그 이유는 뭐라고 혹시 보세요? 이제 반도체가 저점이라 생각합니다. 반도체 특징이 하락일 때부터 쭉 끊기고 제일 영업이 안 될 때, 장사 안 될 때 저점. 그래서 삼성전자 보면 이렇게 되면 5만 이때가 저점인 거죠. 그래서 이때가 제일 이때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안 좋을 때 이렇게 빠지고 막상 좋으면은 다시 이제 그 전에 한 6개월 전부터 흘러내리고 하락하고 이제 그런 패턴을 지금까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한 10%, 8% 정도 보고 자기는 나는 매도 안 넣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요. 적어도 20%, 30% 보이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합지수가 한 2,900, 3,000 정도 갈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지금 팔면 남는 게 없잖아요. 지금도 받아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좀 횡보시키고 또 미국이 좀 올라간다면은 또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시키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따라서 사는 거 예. 개인 투자자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주로 대행주만 매매하잖아요. 기관하고 외국인 이렇게 보는데 소액주 같은 경우는 기관의 연기금이나 투신에 들어올 때는 잘 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거운 시총이 굉장히 큰 경우는 외국인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에서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계속 살 때는 개인들을 따라가면 수익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기관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펀드 이렇게 자금이 연금 같은 게 들어오면 또 사고 연금 들어오면 사고 이러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 제일 크게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한국에 투자하는 비중을 점점 줄여가고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 자꾸 이렇게 많이 이렇게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사실 돈이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돈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수 사고 싶어도 연속으로 이렇게 못 사는 거죠. 기관들이 삼성전자 이렇게 5만 원 했으면 사고 싶었겠지만 돈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를 지금 최근에 매수를 많이 하고 또 기관은 또 삼성전자도 좀 너무 상승하면 또 기관의 수익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를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특히 외국인들이 길게 계속 매수하는 종목을 유심히 보고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막 외국인하고 기관도 물릴 때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를 만약에 외국인들이 이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우리 개인들이 계속 이렇게 손실만 나기 때문에 또 저는 투자자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자, 이때 이렇게 만약에 이 기간에 외국인이 사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거의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많죠.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예를 들면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자, 이 화면에서 이 날짜를 기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행주 차트를 보고 삼성전자가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밀려 있다가 이렇게 오르다가 이렇게 하락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몰리 있다면은 거의 다시 이렇게 그 오히려 수익 본전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봅니다. 자, 날짜를 1월 2일, 2월 24일 할 때 우리 대표님 외국인들이 얼마 정도 샀어요? 엄청 샀네요. 그럼 이때 결국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이 몰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는 게 네, 평균 단가죠. 6만 1,000원 정도에 샀을 거라고. 자기들 평균 단가. 와, 그런데 그렇구나.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6만 원 이렇게 밑에 계시면은 당연히 사도 되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렇게 앞에 고점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믿고 특히 이런 자리 이제 이평선들이 제가 말했던 이 건물들이 발 아래 있을 때 충분히 사도 되는 거죠. 삼성전자를 보면은 여기 6천만 주 샀잖아요. 6천만 주. 그 돈으로 치면은 기간은 1,700만 주 팔고 개인들이 이렇게 팔고 이런 자리는 무조건 들어가도 됩니다.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셀토리는 종목입니다. 그럼 현재 차트는 이렇게 오르고 내려오고 이제 이때 회장님 대표에서 선임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오르고 다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하락하고 다시 오르다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 요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최근에 한 달 동안 이렇게 3개월 이렇게 두드려 보면은 자, 3개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자, 이렇게 샀을 때 특히 기간이 많이 샀잖아요. 기간 현재 250만 주 샀습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16만 2천 원. 약 뭐 이렇게 16만 2천 원 이렇게 현재보다 조금 약 수익이 나가 있죠.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굉장히 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관도 물려 있으니까 못 파는 거군요. 지금은 이제 수익 조금 낮죠. 조금 수익 났으니까 못 파는 거구나. 조금만 못 파는 거죠. 네. 그럼 기관들이 이렇게 많이 살 때는 5% 10% 보고 산 건 아닙니다. 특히 어디 사는 한번 볼까요? 특히 이제 연기금이 사면 제일 좋습니다. 연기금은 한번 사기 시작하면은 한 달, 두 달, 막 6개월 계속 사는 성질이 있습니다. 즉, 그럼 연금이 들어오잖아요. 매달 사는 거예요.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또 그 다음에 투신도 좋습니다. 현대 보면은 연기금에서 계속 이렇게 많이 계속 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셀트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6개월, 1년 후에는 많이 위에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렇구나. 예. 이렇게 분석하면은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보고 내가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현대건설 한번 보면은 현대건설이 중요한 것은 1월 달 이렇게 3월 달까지 이때 누가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까 같이 날짜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대부분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약간 그렇게 응용을 하면은 매매가 가능한 거죠. 자, 차트는 주봉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건설 경기가 안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하락했죠. 근데 1분기 때 이렇게 보면은 자, 이렇게 보면 1월 달부터 3월 달에 이렇게 행보를 했잖아요. 그럼 이때 제가 이렇게 딱 찍어 보니까 기간이 이렇게 현재 뭐 계속 날짜 그러니까 1월 달부터 한 3월 말까지 3월 30일까지 150만 주 샀잖아요. 계속 샀잖아요. 어디 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보면은 연기금 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해보고 연기금 투신이 샀다 하면은 이 종목을 또 수익률 한 30% 50%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은 자기들의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또 5% 10% 보고 자기들 매도 잘 안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또 막상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보니까 기관이 150만 주 사고 평균 단가가 한 3만 6천 원이니까 거의 뭐 이때는 거의 수익이 안 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몰리는 경우죠. 그때 나도 몰리라는 거죠. 기관이든 외국인들 그러면은 거의 수익 나올 경우도 많고 본전까지 오는 거죠. 특히 실제로 그 단위 올랐네요. 오르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도 이때 어떤 경우는 또 한 달, 석 달, 아까 삼성전자 같은 6개월 이렇게 찍어보면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제가 볼 때는 수익률 앞으로 30% 이렇게 나야 되잖아요. 돈은 뭐 내가 볼 때 수천억 투자한 것 같는데 조단위 투자했는데 그러면은 뭐 5% 10% 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를 매매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안 물린 경우가 많습니다. 테마주, 소행주 또 실적이 뒷받침 안 되는 종목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내가 다른 세력이나 또 우리 큰 손들한테 설거지 해주고 그런 경우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개인들은 어떤 경우라도 손절 안 할 종목
조금 손실 났다 하더라도 버티면 본전 근처 올 수 있는 정도를 매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테마주, 소형주 이렇게 따라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특히 대형주에서 수급을 보고 네. 어떤 경우 들어가도 되고 또 이렇게 하면은 잘 몰리지 않고 수익, 안정적인 수익률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항상 외국인과 기관들이 항상 물리지 않고 막 수익을 내고 막 그런 것만은 아니네요. 예. 책에 보니까 비법을 믿지 말고 기법을 믿어라. 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걸 보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그 주식을 보니까 내 보유 종목들이 예. 막 당일날 막 이렇게 막 많이 급등할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혹시 대처하는 법, 매도하는 법 예.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기법은 있고 비법은 없다 이러는데 네. 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거 설렁탕 집 잘하는 집 그렇게 레시피대로 하면은 거의 체인점이 그렇잖아요. 장사도 되고 잘하거든요. 네. 그 주식이 제가 만약에 비법이 있다면은 우리 대표님한테 한 1,000만 원 주고 팔아먹겠어요. 네, 무조건 배우죠. 네. 있으면 저거 팔죠. 그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요? 그 기법만 있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뭐 조건 검색식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건 전부 다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있으면은 저도 그냥 우리 전 국민들한테 뭐 10만 원씩 이렇게 팔아먹겠어요. 그러면 돈 오히려 많이 벌겠죠. 그래서 비법은 없는 거죠. 네. 그냥 음식점, 체인점은 이렇게 딱 메뉴대로 또 이렇게 하면 그 맛이 나는데 주식은 그런 경우는 없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도 AI가 주식만큼은 아직도 인간하고 했을 때 당분간은 수익 내기 어렵다.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경우는 당일날 이렇게 급등할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2000주도 그래요. 그런데 내가 물리있다 하더라도 네. 또 수익이라도 팔지 않고 좀 기다려보니까 또 2, 3일 되니까 본전 오는 경우 맞아요.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소행주는 특히 이렇게 뉴스와 테마로 그다음에 개인들이 매매하다가 보니까 급등하면은 3, 4일, 일주일에는 거의 90%가 원위치합니다. 그래서 당일날 급등할 때는 매도하면 해주고 고점에 매도해주고 일주일이나 3일 또 기다리면은 또 다시 밀리기 때문에 수량에도 20%, 30% 이렇게 손실 났다 하더라도 또 다시 이제 매수했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면 수익인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의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보고 있는 응용을 하고 그대로 그냥 암기해갖고 외워갖고 하면 됩니다. 매도를. 네. 즉, 3,3은 9 이렇게 구구단식으로 네. 딱 기계적으로 외워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떤 내가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은 또 내가 물리 있다. 또 수익이 났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를 잘해야 되잖아요. 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라 하는데 저는 이제 공매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항상 고점에서 네. 매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잘 아는 경우인데 자, 일봉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목이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 아침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는 제일 고점에서 보통 소행주 같은 경우는 한 7%, 8% 밀리면은 거의 한 80%, 90%가 고점 매도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요 경우는 특이하게 좀 더 밀리갖고 다시 상한가 가는 경우고 보통은 이렇게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다시 밀리면 상한가 간 종목 한 25% 정도 오면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상한가 가는 건 있지만은 다시 흘러내리면은 다시 한 2, 3일 되면은 원이 잘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강하게 갈 때 가서 밀리다가 이제 5% 좀 더 밀린 것 같습니다. 7% 더 밀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7%서 밀렸으니까 매도해도 되는 거죠. 현재는 이렇게 만약 특히 어떤 종목이 상한가 가면은 상한가 근처 가면 절대 매도하면 안 됩니다. 상한가라 오전에 10시, 11시 가면은 다음날 10%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 상한가는 매도하면 안 되죠. 그래서 상갔다고 저도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만약에 홀딩하고 있더라도 저 매도배에 가면은 또 다음날 5%, 10% 뜰 거 아니에요.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또 고점에서 한 7%, 8% 밀리면은 매도하면은 고점 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내일 아침에 다시 한 5% 떴다. 완전히 15% 갔다. 네. 그러면 15%에서 7% 정도 빼면 한 8% 되잖아요. 그때 매도. 그럼 8% 매도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평균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냥 80%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종목을 이렇게 내가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했다 이렇게 상한가 갔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경우도 하루 가지고 가고 또 내일 아침에 만약에 5% 정도 2, 3% 떴다. 그래서 만약에 2, 3% 떴다가 뭐 8% 갔다가 1% 매도하라는 거죠. 아니면 또 15% 갔다가 또 8% 매도하고 만약에 3% 떴다가 또 한 마이너스 한 3, 4%면은 또 7%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럼 매도하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자, 국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7, 8% 정도 빠지지 않고 예. 뭐 한 1, 2%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죠. 계속 가져가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자, 국보 같은 경우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예. 상한가에서 이렇게 많이 안 밀리시니까. 그 다음에, 자, 이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본은 이랬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7%, 8%가 안 밀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홀딩. 홀딩. 홀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또 내일 이제 대응하면 되는 거죠. 네. 내일도 역시 고점에서 7% 정도 밀리면 매도하면 되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 시어랩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런 종목 내가 보유했던 종목이 이렇게 상한가 근처가고 한번 무너졌겠죠. 한 두 번 무너졌는데 이런 경우도 아침 일찍 가기 때문에 내일 한 10% 정도, 8% 정도 떨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잘 대응을 해보고 또 고점에서 한 7% 밀리면 매도하면 되고, 자, 이런 종목 특별히 이서와 누스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르기 전 가격이 거의 옵니다. 여기도 보면은 상한가 치고 원위치, 또 올랐다 원위치, 여기서도 위로 갔다 원위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이 무슨 기관이나 현재 외국인의 산 게 아니고 그냥 이수 같은 테마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런 종목 그렇게 하면 되고, 자, 누브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자, 전일에 상한가 간 종목인데 만약에 이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이거 아침에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떴을 때 여기서 한 7% 정도 밀리면 이렇게 손절, 아니 매도 수익 실행 하는 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종목은 이렇게 더 갔습니다. 만약 보유자 같은 경우도 내일 보고 고점에서 한 7% 밀리면은 매도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수로 급등하고 다시 원위 채비잖아요. 네. 여기도 이렇게 이수로 급등하고 다시 2,2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매도를 해주라는 거죠. 네. 여기 설사 저 앞에 물리다 하더라도 반드시 매도하고 또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 타임을 놓치면은 다시 원위치 한다는 거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종목에 한 종목 있을까 말까. 그럼 확률을 믿고 한번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리마. 자, 이 종목 같이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렇게 떠서 계속 상하폭이 7%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가라는 거죠. 이런 데서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쭉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매도할 필요 없잖아요. 7%안 밀리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지쳐가지고 5%, 10% 이렇게 또 매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에겐 케미칼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2차전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르고 요때 하락폭이 한 7%, 8% 안 되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가져가고 또 만약에 보유라면은 내일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내일 고점에서 한 7%. 네.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급등했을 때 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양지사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지사라는 종목, 와이팜 종목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은 이렇게 돼 있고 이 종목 역시 이렇게 계속 7% 밀린 적이 없잖아요. 네. 그 끝까지 가지고 가라는 거죠. 내일도 그렇게 대응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디알텍 종목 내가 가지고 있다면은 일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오를 때 7%안 밀렸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자, 여기서 7% 밀렸을 때 매도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당일 급등했던 종목을 고점에서 매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했다가 실행하면 되고, 그러나 또 이렇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률 한 80%, 90%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 안 팔았으면 원위치네요. 또. 예. 그리고 이런 종목은 또 다시 또 보통 3, 4일 급등하고 또 원위치. 특히 이수와 테마로 급등하면 대부분 그렇게 움직입니다. 예. 이걸 기억했다가 네. 이렇게 하면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예. 당일날 최고점에서 한 7, 8%. 예, 밀리죠. 예. 그러면은 또 하나 또 여쭤볼게, 그 내 보유 종목이 단일가 급등 시 매도하는 법, 이건 좀 다른 게 있는 건가요? 우리가 정규장은 9시부터 4시까지. 예, 네, 3시 30분부터 이제 단일가 시간에 거래를 하고 4시부터 10분 단위로 6시까지 단일가 거래를 합니다. 현재 보면은 시간에
등락분 순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걸 단일가 거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평화산업 대표는 어제 평화홀딩스가 네. 단일가 상한가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가 상한가 같다 하더라도 이스와 테마로 갔다 하더라도 이렇게 보통 시가 고점을 찍고 상한가 갔기 때문에 3, 4%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시 마이너스가 갚이잖아요. 어제 오늘 목요일이니까 수요일 날 단일가 상한가 가고 이렇게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잖아요. 네. 보통 90%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내가 보유라면은 단일가 매도해도 되고 상한가 갔기 때문에 매도할 필요가 없죠. 네. 그러나 7, 8% 단일가 갔다면은 매도해도 되고 다음날 매도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요 부분에 매도하고 다시 원위치 이렇게 마이너스 한 5% 밀렸잖아요. 또 어제 상한가 간 종목이 평화산업이라고 무슨 인수는 무슨 합뱅 자 이런 인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점을 찍고 이 종목 역시 마이너스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래서 단일가 상승했을 때는 이렇게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종목 보면은 이렇게 KMW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일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봉에서 매물대에 걸립니다. 단일가 상한가 갔을 때 신고가면은 더 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시 어떤 경우는 상한까지 갈 수 있는 가는 경우 있고 보통 이렇게 저항이 있으면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 아까 평화산업 같이 고점을 찍고 종가는 한 2, 3% 아니 뭐 마이너스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거 내일 그러니까 저 방송 나가면은 증거미 다 테스트 한번 보세요. 예, 제가 틀린지 맞는지. 그래서 자 이런 종목 역시 자 이 종목은 특이하게도 지금 일봉이 이렇게 신고가 나왔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는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고점을 찍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고 이제 누수도 다 봐야 되지만은 자 이렇게 이런 종목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고점을 찍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고 네. 자, 삼성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현재 상한가 갔잖아요. 누수로 갔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도 고점을 찍고 흘러내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일가 한 9% 상한가 간 거는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날 매도하면은 수익 그 시가 부분에 던져야 되고 7, 8% 정도 떴다 하면은 당일가에 매도해도 되고 다음날 매도해도 되고 그래서 다음날 7% 정도 8% 떴다가 다시 종가는 0% 정도 오니까 이렇게 매도하면은 단일가 상승했을 때 내가 보유 종목은 대응하고 매도하고 손실 났다라도 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단일가도 이렇게 하면은 고점 매도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기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실전 매수매도 기법, 이번에 나온 신간에 보면은 더 많은 기법이 있는 거죠. 예, 이제 거기서 대표적인 강간기법, 신고가 기법, 그것이 거꾸로 되면 공매도 기법이니까 네. 개인들이 따라하기 굉장히 쉽고, 해보면 바로 수익 납니다. 예. 네. 바로 하자마자 바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번 또 출연하셨을 때도. 예, 제가 이제 뭐 기법을 하나씩 책에 있는 기법을 또 주로 제가 다 매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설명 드릴 테니까 도움이 되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우선은 그 반도체에서 한미 반도체 예. 거기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네.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끼리끼리 움직이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렇게 강하게 가기 때문에 자, 반도체 부품주들이 지금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부품주가 종목이 엄청 많잖아요. 아무렇게 골라하면 안 되고 첫째 실적을 봐야 됩니다. 네. 리포트 1분기 실적 좋은 종목 위주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저항이 있는지 없는지 즉 내가 말했던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를 잘 보고 매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일 잘 나가는 한미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어떤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가 나왔으면은 섣불리 매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주봉. 그건 더 갈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자, 월봉. 자, 주봉에서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종목이 실적이 텅되면서 이렇게 신고가 나오면은 엄청나게 이렇게 시세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가 뭐 신고가 나오고 나서 300%, 500% 나온 종목이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한미 반도체가 제일 실적이 좋고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현재 오늘 보면은 이 종목은 특이하게 외국인 기관이 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제가 볼 때는 워낙 실적이 좋게 리포트도 나오고 실적이 좋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매도하지 말고 보유라면은 또 따라가기는 지금 왜냐하면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거래 터진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고 싶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눌림을 줄 때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도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되고 지금 들어가면 또 밑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보유자 같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요 부분에 잡은 사람이라면은 5일선을 종가상 깨면은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밑에 잡은 분들은 5일선이 11선 때도 플러스 날 때 매도하면은 좀 고점 매도가 가능하게 보이고 그럼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 반도체는 신규 등록주인데 이 회사는 이제 신규 등록주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은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많이 기관이나 외국인은 많이 팔고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따라가면 절대 안 되고. 개인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종목은 원위치 여기 이 종목은 2만 원 이하로 갈 가능성이 많죠. 실적이 만약에 이런 종목을 하고 싶다면은 실적을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럼 1분기 실적 또 주담하고 통화해보고 실적이 뒷받침 안 되면 이렇게 2만 원 깨고 내려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하더라도 이런 종목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특허 이래 소송해가지고 이제 세계 특허 성수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럼 이런 종목 다르면 안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가 반도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품 중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종목을 보고 이렇게 서울 반도체라도 이렇게 기업계요 하면 뭐는 0919. 자, 여기서 매출이 늘어나는지 단기 순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정도 확인하면 됩니다. 네. 우리 개인들이 재무제표 잘 볼 수가 없잖아요. 딱 매출이 느는지 단기 순이익 정도 보면 됩니다. 이제 매출은 그렇게 1조 뭐 2천억, 1조 1천 이렇게 약간 정치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단기 수익이 보면은 작년에 적자가 500억 됐잖아요. 1분기 벌써 110억 적자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자연스럽게 다시 오르기 전 가격에 뭐 10,000원, 11,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하나머티리라는 종목이 이제 최근에 제일 또 이 종목도 많이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이제 여기 차트상 보면은 앞에 고점이 있잖아요. 네. 이런 종목은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 매수하면 안 돼. 여기 고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이 종목도 자,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물린 분들이 팔려고 하는 그렇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주봉은 이렇고 앞에 매물대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 안 되는 거죠. 이런 종목은 보유라면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동진 세미캠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네. 단기 급등하고 현재 거래량이 죽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보유라면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이 종목 역시 저항이 있잖아요. 이 종목도 현재 10만 원 저항을 이렇게 강한 15만 원 이 저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안 되고 자, 원익 같은 경우도 보유라면 이런 종목 매도 쪽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밀리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수 베타시스는 좀 보겠습니다. 이수. 예를 들면 이수 베타시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봉이 역사진 신고가 나왔습니다. 주봉에서 보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수급이 엄청나게 외국인 기관이 들어왔잖아요. 보유라면은 이런 종목, 특히 이제 이때 만약에 기관이나 외국인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이런 부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앞에 종목들은 저항이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가면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그렇게 종목을 잘 보고 실적을 잘 보고 그렇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게 현재 반도체는 제가 차트를 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종목이 없습니다. 별로.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전고점을 뚫을 때는 들어가도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전고점이 앞에 있다면 가능한데 앞에서 제가 몇 개 종목 다 언급했던 종목들은 저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종목 들어가면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10중 팔고 물린다 보면 되죠. 예. 그렇구나. 미리 물리신 분들이 파는 거죠. 예.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한번 2차 전지도 몇 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퓨처엠, LG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개인들은 아직도 2차 전지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2차 전지를 몇 개 종목을, 하여튼만은 제가 댓글이 좀 안 좋게. 그러세요? 예, 2차 전지 다 지금 개인들이 너무 이렇게, 좋게 보니까, 주가라는 건 그렇습니다. 항상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고평가되어 있다고
또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평가에 있다고 매수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균형을 맞춰야 주가가 서서히 올라가고 급등락이 이렇게 심하지 않는데 어떤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는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는 순간에 이렇게 매물이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면은 2차 전지는 특이하게 대부분 종목이 역사적인 신고가 나오면서 균형이 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에서 또 몇몇 사람들이 좋다 또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깨졌는데 현재는 또 증거사에서 리포트도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또 나오기도 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다 리포트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는 이제 지금 이때 올라올 때 하고 지금은 저항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매수와 매도세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실적 따라 또 이렇게 정확하게 갈 가능성이 많고 오를 때는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이런 오버스틱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힘을 균형을 맞췄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 물린 사람들이 또 손절 물량 나올 수도 있고 또 밑에 잡은 사람들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고 오를 때는 손절 물량도 안 나왔고 수익 실현 물량이 안 나온 거죠. 자, 그래서 현재는 위치적으로 이렇게 딱 균형을 맞춰 보고 그러면 이제 단기간에 급등 사실 했잖아요. 네. 100% 200% 올라온 종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조정은 필연적으로 옵니다. 그 조정 내가 아파트를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사서 강남에 10억짜리 현재 8억이나 7억 살 수 있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내가 아무리 3년 후에 이 아파트가 12억 간다 하더라도 10억 주고 사가지고 3년 동안 8억 9억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고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에 몰린 사람들이라든지 아니 뭐 또 사고 싶은 사람들은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밑에 잡은 분들은 관계 없겠죠. 고점에 몰린 사람들이 좀 이제 판단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고점에 몰린 분들도 또 물타기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기간을 좀 두고 이렇게 봐야 되고 또 2차 전지는 현재 제가 보는 두 분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엠텍 이런 좀 현재 실적이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금양 그리고 이렇게 밑에 오면은 뭐 첨보 이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자, 대주전자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2차 전지 하긴 합니다. 그리고 강원에너지 뭐 자회사가 2차 전지 한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도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이 있고 실적이 안 좋아지는 종목이 있고 또 금양이라든지 강원에너지는 자회사에서 이렇게 2차 전지 한다는데 자회사가 2차 전지 하더라도 그것이 모기업에 또 재무제표가 반영되는 또 방법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우는 좀 약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또 한동화성 그다음에 뭐 TCC 스틸 과연 진짜 매출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고 그래서 두 분류를 보고 실적이 현재 매출이 일어나고 계속 그 성장성이 있다면은 좀 대처를 잘해야 되고 매수를 잘해야 되고 좀 약간 실적이 뒷받침 안 되고 아직 이제 공장을 짓는다는 말만 있고 아직 공장을 안 짓잖아요. 이제 강상 투자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고 매매해야 되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자, 석경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런 종목이 진짜 2차 전지를 한다면 여기서 안 밀리죠. 그게 거의 원위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을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가지고 물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한다면은 딱 실적이 딱 뒷받침 되는 종목 위주로 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아까 뭐 석경이나 강원에너지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떨어지다가요. 한 번씩 이렇게 양봉을 큰 거를 주잖아요. 자, 그것이 기간 조정, 거래량 조정,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절대 한 번씩 반등이 놉니다. 그렇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반등을 줬다가 다시 원위치, 반등을 줬다가 원위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 실적이 뒷받침 된다든지 진짜 2차 전지를 한다면은 이렇게 안 밀리죠. 다시 이렇게 바로 갑니다. 많이 안 밀립니다. 현재는 이 종목은 이렇게 뭐 자회사가 2차 전지 한다는 걸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가다가 다시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저렇게 양봉이 나와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런 걸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을 때는 관계 없습니다. 고점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다시 오르다가 원위치, 오르다가 원위치, 추세는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매물이 앞에 있는 거죠. 먼저 이렇게 된 종목 한번 볼까요? 자,
레인보우 같은 경우 대장이었잖아요. 자, 이 종목 한번 봅니다. 이렇게 갔다가 또 실적도 뒷받침되는 종목입니다. 근데 시총은 크죠. 이렇게 밀리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잖아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거래량 조정. 거래량이 예를 들어 10만 주, 이렇게 100만 주, 200만 주 이렇게 터졌습니다. 이 종목도. 그래서 거래량이 여기서 보면은 최근에 여기 보면은 거래량이 20만 주 이렇게 대폭 줄잖아요. 네. 10분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그럼 2차 전지도 지금 그런 모양 계속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강원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밀리고 그렇게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다 그렇게 모양 그리죠.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올랐다 약간 밀리고, 자, 이 종목도 에코프로 BM도 올랐다가 내리고,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잖아요. 네. 즉 10만 원이 저기 한 30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럼 시총 한 4배 정도 증가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기간 조정이 일단 옵니다. 3년 후에 뭐 이 회사 실적이 좋든 안 좋든 이렇게 많이 사고 또 물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조정이 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 50만 주 이렇게 앞에 60만 주 거래량 조정이 한 30만 주 전후 이렇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거기가 저점이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자, 에코프로 같은 거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오르다가 다시 밀리잖아요. 최근에 보면 이렇게 수급도 기관을 팔고 약간 외국인 들어갔다 개인들만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들도 심리가 이때는 좀 고점에 몰린 사람들도 또 현재 여기 이 부분에 샀던 사람들도 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사서 3년 가져가면 다 좋죠. 그러나 한 달 후에 일주일에 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이렇게 죽고 약간 기간 조정도 더 가야 되고 그다음에 가격 조정도 와야 되고 거래량이 지금 한 40만 주, 40만 주 이틀 터졌다. 그죠? 많이 좀 예. 이 종목도 더 한 30만 주, 한 20만 주 이렇게 거래량 바닥이 즉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도 보면서 거래량이 주네 또 요 위에 몰린 사람들도 지쳐서 이제 매도가 안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바뀜이 일으키면서 거래량이 한 20만, 30만 주 연속으로 터질 때 그때가 좀 저점이지 않겠나. 그러면은 차트도 보고 기간도 보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은 아무래도 저점 매수 또 물타기도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거래량이 준다는 거는 그 거의 이제 팔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다 서로 지켜본다는 거죠. 팔 사람들이 지쳤다는 거죠. 이제 안 판다는 거죠. 사고 싶은 사람도 이제 더 물량이 노는지를 보고 이렇게 이제 팔 사람이 없네. 그럼 이제 내가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팔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안 팔려고 하는 건데 또 올라가면 팔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아까 우리가 먼저 움직였던 이제 로봇주라든지 또 AI 주식을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네. 2차 전지 단지 이제 실적이 많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로봇주처럼 많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LNF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렇게 오르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고 이 종목도 좀 특이한 이 종목은 기관하고 외국인이 좀 많이 사갖고 개인들이 좀 매도하는 장면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먼저 조정이 왔잖아요. 네. 이런 종목 가격 조정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잘 안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 저렇게 많이 사서 예. 지금 이제 평균 단가가 요 기간에는 예. 23만 원이면은요. 예. 저 밑으로는 이제 안 빠질 수. 그렇죠. 자기들은 싸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기관들은 여기서 계속 들어오는 주가가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잘못 물려가지고 손실 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고 좀 저점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그냥 뭐, 되게 그냥, 이거 사고 팔고 빠지는가, 뭐, 오르는가, 반등인가, 뭐, 계속 이렇게, 예. 그냥 막 이렇게 던지면서, 저희가 확인을 하려고 하고 전문가분들한테 질문을 그냥 막 던지는데, 이렇게 차트나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저는 주식을 스트리트 파이터잖아요. 하루에 뭐 많이 할 때는 몇십억도 매매를 하기 때문에, 몇 조 단위 몇 조를 했겠죠. 계산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거시 경쟁하는 사람도 하고 저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는 이제 디테일하게 이렇게 보고 네. 매수할 때도 있고 또 공매도 칠 때도 있고 그래서 거래량 차트 그다음에 수급 이렇게 보면서 위치를 잘 계산해야 되는 거죠. 예. 이제 보면은 이제 LNF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바닥에 완 거죠. 예. 그리고 거래량도 최근에 보면은 여기 40만 거래 바닥이 40만 요 앞에 찍었잖아요. 네. 그래서 다 안 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격중 거래량 조정 또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밀리는 거죠. 그럼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조금 더 주가 하락일 수 있다는 거죠. 예. 대표님 TCC 스틸이라고 맞아요. 원동형 뭐 이렇게 배터리 맞아요. 이렇게 만드는데 예, 스틸이 들어간다 이래.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지금 거래량이 더 죽어야 되죠. 이 단기간에 만원 하는 주식이 이렇게 시총이 한 6, 7배 올랐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현재도 지금 보면 시총이 한 4배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조정 옵니다. 네. 그 현재 여기서 매출이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건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까 LNF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고 네. 자, 이런 종목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이 가격 조정하는 거죠. 그럼 뭐 기간도 조정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럼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자, 거래량도 이런 경우는 한 10만 조, 12만, 15만 조 이렇게 터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종목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보고 2차 전지를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대표님께서 좀 관심 갖고 있으신 거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전업 투자다 보니까 저도 종목을 매매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단기로 하는 것도 있고 뭐 또 6개월 이렇게 2년 이렇게 뭐 배당 투자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개인들 우리 구독자분들은 최소한 한 달, 6개월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맞습니다. 당장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결과를 기다리면 안 되고 좀 길게 보고 이렇게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 때 좀 좋아 보이는 종목은 조금 몇 개 뽑아봤는데 네.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 현재 이렇게 대표님 보면은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경우는 한 석 달 정도 해야 됩니다. 석 달 이렇게 찍었을 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양쪽에서 많이 매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 7만 5천 원, 7만 6천 원이잖아요. 그럼 현재 가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 달 동안 이렇게 많이 샀을 때는 예, 약간 밀려서 사면은 거의 수익 난다 봐야죠. 이 하반기 때는 이렇게 많이 갈 가능성이 많고 현재 실적은 올해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들이 계속 매도 이제 물량이 틀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이 종목도 뭐 이런 종목 들어가면 좀 길게 보는 겁니다. 6개월, 1년 이렇게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삼성물산. 자,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석 달 정도 보면은 외국인이 좀 많이 사가 있습니다. 그죠? 개인들을 좀 팔고. 이런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 좀 좋게 보이고. 그 다음에 건설 중에서 현대건설. 앞에서 모델에서 좀 설명드렸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때 많이 기관하고 외국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왔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또 GS건설 또 대우건설 정도도 충분하게 예, 좋아 보입니다. 대우건설. 네. 그리고 아까 앞에 셀트로는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개인들도 항상 손절하는 것이 아니고 손절 안 할 종목 들어가야 됩니다. 네. 최소한 좀 버티면은 배당도 받고 수익 날 가능성이 많은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리츠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리츠라는 종목은 이제 이 회사가 건물에 투자해서 월세를 받아가지고 배당도 해주고 이제 그 가치가 올라가면은 이제 기업 가치가 커지는 건데 금리하고 밀집은 관계 있습니다. 이 종목. 자, SK 리츠 같은 경우는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금리가 이렇게 2%, 1% 있을 때는 이렇게 이 종목이 이렇게 잘 나간 거죠. 근데 금리가 4% 지금 미국 같은 5%까지 올라갔잖아요. 우리나라 3.몇% 올라가고. 그래서 이렇게 급락이 났습니다. 네. 그럼 어차피 이제 하반기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이제 인하로 간다 하거든요. 오늘 이제 동결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도 좀 많이 해주고 네. 그냥 요 부분에 사서 좀 금리가 한 2%, 1% 내려올 때 그때 정도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한 6,500원, 7,000원, 6,200원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 거의 손실이 안 나잖아요. 네. 또 배당도 해주고 또 수익률 한 10%, 20% 나는 이런 종목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롯데리츠 종목 역시 자, 주봉에서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원인은 금리 네.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일봉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종목도 요 부분에서 그 밀리도 되고 조금 좀 모아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도 또 금리가 만약에 지금 3.5에서 뭐 3.5 뭐 거기서 이렇게 2% 1% 되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도 최소한 또 5천은 당에 갈 가능성이 많죠. 네. 지금부터 가더라도 수익률은 뭐 한 20%? 그럼 손절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을 개인들은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좋게 보이고, 대표님 이 종목 SK 스퀘어라는 종목인데 저번에 요건 내가 여기서 이 종목 많이 간다고 맞아요. 언급했던 종목 기억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계속 이 기간에서 매수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종목도 이런 부분에서 매수하라는 거죠. 네. 현재 보유자들은 좀 계속 가져갑니다. 이런 종목 5일선이 11선 대등할 때까지 계속 가져가고, 그다음 제가 또 한프라는 종목도 한택이라는 종목, 대표님 요 앞에서 제가 원택이라고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아요. 말씀하신 것 예. 같습니다. 네. 자, 이 종목 특이하게 이렇게 피부에 무슨 기계 납품해서 이렇게 좀 매출 많이 일어나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좋고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총이 한 6천억 되는데 저는 한 1조 정도 갖기라 보고 현재 시총이 6,900억. 네. 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은 약간 밀리면 샀어 좀 기다리면은 제가 볼 때는 많이 한계가 많이 저는 1조 정도 봅니다. 이 회사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밀렸을 때 사면 되고 현재 기술적 분석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예산 신고가 나와서 거래량이 죽잖아요. 매물대가 있을 때 거래량 죽으면 하락합니다. 역사적인 신고가 나와서 거래량이 죽는다는 것은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약간 밀렸을 때 사면은 다시 이렇게 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 번 정도 우리 구독자분들은 큰 돈 아니더라도 조금의 소액으로 들어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주식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보고 역시 예산의 신고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요 부분에서 언급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수익률이 많이 낮죠. 자, 이런 종목은 하반기 때 제가 좋아 보이고 제가 또 언급했다 하더라도 그냥 눈으로 보지 말고 소액으로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경우라도 마이너스 한 10% 정도 되면은 개인들은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마이너스 10% 정도 아니면 또 15% 정도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때 타이밍을 놓치면은 개인들이 30% 50% 손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손절해줘야만 또 기회가 있잖아요. 또 좋은 종목 살 수 있는데 20% 30% 물리면은 딱 내가 묶이니까. 그래서 개인들도 한 10%에서 아니면 내가 15% 이렇게 정해놓고 손절하는 게 맞고 될 수 있으면 손절 안 할 종목 롯데리츠, SK리츠. 그때 그 전번에 KT랑 예. SK텔레콤 통신주도 언급해 주셨는데 잘 오르더라고요. 역시 유효합니다. 예. 네. KT 한번 볼까요? 네. 개인들은 그냥 이 종목은 배당도 해주고 또 핸드폰 계속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통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로봇도 이렇게 하고 뭐 계속 바뀝니다, 회사가. 그리고 회장 선임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통신요금 정부에서 깎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밀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한 34,000원 가지 않겠나. 그럼 이런 종목 사서 그냥 계속 존버하는 게 맞죠. 괜히 들어가서 물리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을 하라는 거죠. 개인들은 항상 안전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좀 좋게 보인다. 그런 건 없으세요? SK텔레콤하고 KT 중에 만약 고르라고 하면 어디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제가 볼 때는 KT를 왜냐하면 하반기 때 회장 선임이 지금 결정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회장 선임 정부에서 입김을 이제 넣는데 가지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있어 기분 나빠돼 가지고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 자기들이 이렇게 다시 살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34,000원, 35,000원 항에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미국 많이 열리 있다고 봐야죠. 그 SK텔레콤은 분기 배당 해주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분기 배당 해주고 삼성전자도 그렇잖아요. 그런 분기 배당 요소는 특별히 그런 건 없나요? 예, 이제 회사마다 1년에 한 번 해주는 회사가 있고 SK텔레콤 같이 이제 이렇게 분기를 해주는 회사가 있죠. 그러면은 그런 주식을 하면 좋죠. 그리고 1년에 8% 9% 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예, 그런 게 해서 SK텔레콤 볼까요? 주봉은 이렇게 돼 있고 이 회사는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약간 밀렸을 때 들어가서 그냥 분기별로 배당만 받는다 하더라도 1년에 연 뭐 7% 6% 이렇게 주니까 2년만 받으면 20% 정도 수익 나잖아요. 그리고 배당 받으면 또 주식 사는 거죠.
그러면 2년 기다리면 한 25% 30% 아. 5년 되면 50% 이렇게 날 가능성이 있죠. 네. 그 나는 개인들은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예돈이 많다 하면은 좀 장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배당을 많이 주고 또 제가 볼 때는 MSCI 지수가 내년 정도는 정부에서 편입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편입이 된다면 이런 종목은 여기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요. 지수가 한 5천에 4천 간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종목도 괜찮고 가는 이유는 현재 한국 경제 규모가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되고 한 8%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외국계 펀드가 그러면 8%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3%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 왜냐? 공매도가 안 되고 환율을 24시간 안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가 풀리고 환율을 24시간 돌린다면은 그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럼 약 8% 정도 들어온다면은 지수가 학자들마다 이제 다 다른데 한 4,000포인트에서 5,000포인트 간다는 거죠. 공매도 무서워할 게 아니고 그게 들어오면은 대행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빨리 MSCI 지수에 편입되는 게 되면 한 단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렇게 된다면 더 같이 상승할 가능성이 많죠. 네, 대표님 오늘도 정말 진짜 이런 그 방송과 게스트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전 스트리트 파이터 주식계 그 말씀이 딱 부합하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실전 매수매도 기법 책 써주셨는데 정말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면은 또 그 대표님의 그 노하우 정수를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이제 다음 또 나올 때는 기법을 한 2개 정도를 항상 제가 책에 있는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들도 언급해서 제가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데이짱 김영옥 그 댓글 그리고 책 링크 첫 댓글로 고정해 두겠으니 이 시청하시는 분들 꼭 들어가서 한 번씩 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데이짱 김영옥의 김영옥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카인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